라멜라! 와! 잠깐만요. 이거 좀 많이 사람들 많이 볼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와, 45분 역시 순삭이었어요. 근데 물론 토트넘이 한 골 넣었지만 네. 후반전이 더 불안해지는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아마 전반전만 놓고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이야기할 게 많은 네. 이래서 EPL 빅매치들은 재미가 있어요. 일단 맨체스터 시티 라인업 보겠습니다. 다른 거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백포고요. 오타멘디, 존 스톤스가 약간 부상을 당했대요. 트레이닝 중에. 그러면서 라포르트, 오타멘디 나왔고 워커, 진첸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밸런스를 위해서 토트넘의 중원이 나름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다비드 실바, 케빈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를 동시에 기용한 게 아니라 로드리랑 균도안을 약간의 더블 볼란트 느낌으로 두고 케빈 데브라이너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약간 우측에 치우치게 쓰고 스털링, 아게로, 베르나르도 실바를 썼고요. 그리고 토트넘은 워낙에 지금 쓸 수 있는 자원들이 한정적이고 손흥민 같은 선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라멜라, 에릭센을 캠 밑에 받치고 윙크스, 시소코, 은돈벨레를 다 밑으로 배치한 다음에 수비 시에는 그냥 두 줄 수비의 느낌으로 왼쪽 로즈, 오른쪽 워커 피터스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는 지속적으로 그냥 원하는 대로 맨시티가 가지고 놀았다. 전방 압박 그리고 원하는 대로 패스하면서 그대로 경기를 가지고 갔고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의 패스들이 족족 너무 정확하게 꽂히면서 일단 선제골이 나왔어요. 저는 근데 케빈 데브라이너 얘기하기 전에 전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일 워커 피터스와 로즈 그리고 양쪽 측면에 비실바와 스털링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스털링이 카일 워커 피터스에게 털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제가 봤을 때 라멜라가 내려와서 커버해주고 맞아요. 옛날에 챔스에서 했듯이 손흥민이랑 내려와서 수비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시소코가 내려서 커버해주고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도 데니 로즈가 털리고 있었을 때 같이 압박을 해주면서 에릭센, 윙크스 이렇게 해주면서 측면을 좀 막겠다라는 의도 자체는 물론 스털링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는 뚫림이 있었지만 방어를 해냈단 말이에요. 해냈어요. 그리고 라멜라가 이날 경기 득점뿐만이 아니라 나름 수비적인 롤을 제법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데브라이너의 컨디션이 너무나 좋고 첫 번째의 크로스와 헤딩골은 그 정도로 날라오고 헤딩하면은요 헤딩도 되게 각도가 없는 곳이었잖아. 그럼 막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예. 두 번째 골도 그러니까 두 번째 골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실바에게 몰려 있다가 이 순간적으로 데브라이너가 자유롭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실바가 온더볼이 좋다 보니까 전반전 막판에 보셨죠? 공을 놓치질 않고 뺏기질 않다 보니까 2명, 3명을 그냥 끌고 당겼을 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현대 축구에 가장 중요하다는 그 자리 하프 스페이스에 딱 케빈 데브라이너가 텅하니 비어 있어. 그러니까 10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측면에서 10번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데브라이너가 패스 넣을 때마다 그냥 미사일이야 미사일. 미사일이에요. 패스가 미사일입니다. 슈팅이 미사일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크로스가 날아갔을 때 아게로의 마무리도 좋았지만 그렇게 크로스가 날아오면 이건 수비 입장에서는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는 맨시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후반전에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토트넘의 라멜라 네. 골을 넣었습니다. 나이스 패스. 이거 좋다. 라멜라! 와! 이게 왜 되는가요? 라멜라! 와! 굉장히 멋있는 골이었어요. 좋은 골이었어요. 라멜라 오늘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 라멜라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100%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와중에 볼을 끊어내고 은돈벨레. 와! 과감한 공격적인 패스를 넣으면서 라멜라의 왼발 슈팅. 좋았어요. 네, 공격수와 수비 사이에 딱 들어가면서 대단히 골문 구석으로 빠지는 슈팅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순간적으로 수비 사이에서 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에데르슨 골키퍼가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던 그런 코스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포체티노 감독도 나름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수비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그리고 특히나 올라갔을 때 시소코가 오른쪽에 배치가 돼 있죠. 카일 워커 피터스가 오른쪽에서 과감하게 움직일 때는 카일 워커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뚫을 가능성이 있는 진첸코 쪽을 공략을 하면서 쭉 내려와. 그래. 맞아줄 테니까 내려와. 그리고 역습 때리자. 그랬는데 역습을 때렸을 때 가장 위협적인 선수가 누구입니까? 손흥민인데 손흥민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간혹 이렇게 역습을 때리면서 득점이 나오면 좋겠지만 실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반부에 모라를 넣으면서 뭔가를 도모해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맞았고 라멜라가 득점을 했지만 또 맞으면서 그 그림이 원하는 대로 전혀 안 그려지고 있죠. 네. 그 마지막으로 로드리. 그냥 지금 로드리가
백포 앞에서 굉장히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경기하면 이 페르난디뉴 성향상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페르난디뉴가 아크서클에 패스를 넣어준다거나 슈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공격 재능이 좋으니까. 근데 로드리는 이렇게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로드리가 안 보여. 안 올라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앙선 부분에서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네. 앞에서.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균도간이나 데브라이너가 굉장히 자유롭게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만약에 나중에 문제점을 생길 수 있죠. 왜? 균도간도 안 돼. 그 데브라이너도 안 돼. 그러면 받치고 있는 선수도 공격 가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기에서는 상대의 역습만 그렇죠. 잘 막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툭 끊어서 들어오고 패스 그냥 틱 주고 다시 들어가잖아. 그렇지. 이러니까 토트넘은 답답하고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형 미드필더는 원하는 대로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또 정말 압도적으로 밀리는 가운데 라멜라가 골을 득점했기 때문에 후반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봤을 때 베르나르도 실바? 아니 너 케빈 데브라이너? 케빈 데브라이너. 네. 케빈 데브라이너를 못 막으면 노. 못 막으면 이제 답 없습니다. 근데 네. 이게 우리가 중계 중에 얘기했지만 지난 시즌에 케빈 데브라이너를 한 시즌 동안 제대로 부상 때문에 거의 쓰지 못하는 와중에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지금 케빈 데브라이너 폼은 내가 지난 시즌 못한 거 이번에 다 한다. 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브라이너 보면 이 생각 든다니까. 야 지난 챔스에 데브라이너 100% 활용 가능을 했으면 토트넘한테 졌을까? 진짜 이 생각이 들 법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 후반전 기대가 되고 네.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까지는 너무 강력하네요. 네. 너무 강력합니다. 후반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전에 할 말이 많습니다. 와, 어쨌든 토트넘이 무승부를 만들어냈어요. 결과적으로는 에티하드 스타디움 와서 2대2 무승부한 거 대수학입니다. 대수학이죠. 엄청난 수학입니다. 그리고 수학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 보세요. 물론 후반전에도 맨시티가 힘이 빠지긴 했어. 네. 그러나 전체적인 슈팅 숫자와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맨시티가 비길 경기였냐고. 이게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이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순간적으로 슈팅 수가 18대 1까지 간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루카스 모라를 언제 쓸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멜라 붙여줍니다. 그대로 와! 와! 마이 갓! 루카스 모라! 첫 번째 모우라가 나오자마자 첫 터치 헤딩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맨시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리드나 정신적인 그 여유 이런 게 단박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왜냐하면 야 경기 우리 압도하고 있는데 왜 스코어가 안 벌어져? 그러니까 그지 같거든. 이건 내가 분명히 3-4대 0으로 이겨도 되는 경기인데 왜 씨발 무승부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맨시티 선수들이 마음이 급해지고 케빈 데브라이너는 전반전에 그렇게 정확하던 킥이 하나 둘씩 빗나가기 시작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이렇게 때려도 안 들어가는데 쟤들은 저런 거 하나 맞으면 왜 들어가냐? 빡치죠. 그러니까 쟤들도 아는 거야. 아 경기 진짜 말린다 말려. 그래도 이길 수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카스가 와가지고 헤딩골 딱 넣어버리니까 마음이 급한 거야. 사실 시간이 한 30분 40분 정도는 있었어요. 30분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그 득점이 아니, 나왔을 때도 56분 넣었잖아. 그러니까 거의 한 뭐 40분의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40분 시간이 남아 있었어. 근데 되게 급하게 하는 거야. 나는 이거는 약간 벤치에서 그러니까 감담 시켰어야 딱 된다. 이런 겁니다. 뭐 펩을 비판하고 싶거나 펩이 잘못했다 이런 거보다 항상 이렇게 빡빡한 경기 그리고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기에서 펩의 대응이 항상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중요한 경기에서 이것도 중요한 경기였어요. 그러면 좀 진정시키고 하던 대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좀 컨트롤 잘 못해준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라가 득점을 한 다음부터는 오히려 토트넘 그냥 자기 템포로 그냥 받아주고 그다음에 역습 때리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교체 투입하면서 자기들의 경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맨체스터 시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로드리를 빼면서 다비드 실바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가브리엘 제수스 아게로 그 교체 과정에서는 또 펩이랑 약간의 다툼도 있었어요. 네네. 또 아르테타가 말린다. 또 싸운다. 이 둘이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전이 있어. 진짜 짜증났어. 짜증 났고 아게로도 짜증 났고. 야, 또 이거 한 3차전 아닌가요, 이제? 그렇죠. 이 정도면 한 3차전이거든? 야, 화면으로 확인된 것만 한 저렇게 싸우는 건 한 3번째 돼요. 마지막에는 뭐 결과적으로 둘이 화해를 했습니다만. 화해했지. 그리고 교체 투입을 다 했는데 거기에 심지어 진첸코는 햄스트링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투지까지 모든 걸 다 해서
경기를 만들려고 했고 그 결과가 결실이 만들어질 뻔했죠. 그렇죠. 마지막 코너킥 얘기하기 전에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종윤이 계속 얘기한 게 와, 서브 멤버 너무 많이 차이 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서브 멤버가 차연하게 들어왔어. 제수스, 마레즈, 다비드 실바. 제수스는 그렇다고 쳐. 그 들어온 2명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드 실바는 지난 시즌 중반 이후부터 폼이 이제 다비드 실바도 나이가 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마레즈는 들어와서 3번 연속 턴오버했습니다. 근데 마레즈가 하는 족족이. 마레즈가 몇 분에 들어왔어요? 80분 들어왔거든요. 그럼 정규 씨가 10분 들어온 건데 10분 만에 경기에서 교체 카드 다 포함해서 그럼 14명 썼던 28명이잖아요. 네. 28명 중에 제일 못했습니다. 제일 못했어요. 그 정도. 10분 만에 제일 못했어요. 네. 진짜 망친 거야 경기 마지막을. 그러니까 마레즈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 좀 그렇지만 가격을 생각했을 때 그냥 실패한 영입니다. 지금 말해도 되죠. 네. 야 900억이 누구 개 이름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주고 데려왔는데 제대로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야 90억으로 푸키 살 수 있었다 진짜. 그래. 진짜. 그 정도로 마레즈가 못했고 자 그럼 마지막에 코너킥 상황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제수스! 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어렵게 이긴다. 뭐야 이 개새끼 뭐야? 핸드볼. 와 이거 또 VAR이야? 또 VAR. 와 맞고 나갔다는 거야 저거. 라포르트 맞고 왔다고? 2대2야. 2대2야. 야 VAR 때문에 또 토트넘 대 맨시티에서 화해 괜히 했는데 일단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라포르트와 토트넘 수비 간의 경합 과정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 공이 튕겨서 나왔고 가브리엘 제수가 그 공을 잡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쳐놓고 기가 막히게 득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부터 EPL에 VAR이 도입이 됐죠. 그리고 핸드볼 파울에 대해서 수비적인 상황에서 핸드볼은 그대로입니다만 이전 룰과 공격적인 상황에서 공격수에 맞는 핸드볼에 대해서는 그냥 맞으면 핸드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라포르테 손에 맞았나요? 라포르트 손에 맞았어요. 네. 근데 라포르테가 그 장면 한번 설명해볼게요. 머리를 갖다 대면서 여기 이렇게 맞았잖아. 네. 옛날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뭐 이른바 의도가 네. 없었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거는 설사 VR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판독을 했는데 이거 의도 없음. 의도 없음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자 라포르테 맞았어. 공격수야. 뒤에 제수스가 골 넣었어. 골 상황 나왔어요. 그럼 봐야지. 팔 맞았어. 근데 이렇게 안 맞고 진짜 VR로 봤는데 타당 맞았어요. 손가락 끝에 진짜 살짝만 스친 게 보였어. 그래도 핸드볼입니다. 그러니까 룰이 그냥 공격적으로 어떤 그냥.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싶으면 그냥 다 핸드볼 파울. 근데 수비수는 달라요. 수비수는 예전처럼 막 몸을 크게 했느냐 뭐 의도가 있느냐 뭐 이런 걸 그걸 다 봐요. 보는데 공격 상황에서 팔에 맞고 득점으로 이어졌다. 그냥 여기 그냥 손가락 하나 그냥 여기 팔꿈치 그냥 살짝만 스쳐도 핸드볼. 그냥 이 판정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에 제수스가 와가지고 VR 뭐 two times 뭐 VR shit 막 이렇게 했는데 VR에 대해서 억울한 건 있죠. 맨시티가 전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VAR과 토트넘과 맨시티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때부터 악연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토트넘이 올라갔으니까 그것도 불만이 있어. 근데 네. 그 판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죠. 없었죠. 그리고 이 경기에도 VAR 판정은 문제가 없었어요. VAR.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전반전에 하이라이트에도 나오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라멜라였나요? 로드리 휘어 감았어요. 맞아요. 로드리였나? 로드리가 감겼어. 네. 그다음에 후반에는 라포르트가 뭐 완전히 밀려요. 손도 잡히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최소 하나는 만약에 비디오 판독 룸과 올리버 주심이 그걸 보는 정도의 그게 있었다면 둘 다 줘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최소 둘 중에 하나는 페널티킥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특히나 라멜라 장면은 한 8번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지에서도 현지 카메라가 이거 보여주고 올리버 보여주고 올리버 이거 왜 안 불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코너킥 상황에서 이렇게 감싸 안 하는데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갖다 안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떼야 돼. 그래. 근데 감고 이랬단 말이야. 감고 되게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야. 이거는 불만한 상황이긴 했지. 이런 거 봤을 때는 VR로 꼴찌도 됐는데 그러면 샹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그렇지. 거 왜 VR로 왜 안 불어주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지. VAR 판정이 됐다기보다는 그거 그렇게 명백한 건 하나도 안 불어놓고서 왜 안 들어가지? VR을.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은 다 에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VAR은 여러분 지금 90분 내내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장면에서 어떻게 되냐? VOR, 비디오 오브젝티브 룸, 오퍼레이팅 룸. 죄송합니다. 비디오 오퍼레이팅 룸에서 보고 있어요. 판독실에서 보고 야 올리버, 야 라멜라 존나 오래 잡았어. 야, 자 이거 봐야 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콜을 안 했느냐? 그렇지. 이거지. 근데 VAR은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뭐 어느 장면만 보고 어느 장면 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VOR 비디오 판독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가 문제가 있는 장면인데 주심이 그냥 넘어가나 좀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둘 중에 하나겠죠. 판독룸에서 아무 얘기하지 않았거나 판독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올리버가 난 상관없어. 봤어, 됐어. 필요 없어라고 얘기했거나 그렇지. 둘 중에 하나인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라포르트의 장면이나 로드리의 장면은 둘 중에 하나 정도는 PK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맨시티 선수들은 마지막 그 판정에 대해서 VAR 판독은 올리버가 틀린 게 없으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네. 네. 근데 어쨌거나 맨시티는 이 경기에 무승부로 끝난 게 제가 보기에는 데미지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일단 진체코도 잃었고 네. 토트넘은 이거 대박 낸 겁니다. 초대박 낸 거죠. 솔직히 말해서 아니, 경기 슈팅-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밀렸는데. 슈팅 4개에 2골? 5개에 2골? 야, 맨시티 상태로? 그러니까요. 말이 됩니까? 네. 네. 아무튼 이것도 결과적으로 또 토트넘 그리고 포체티노의 승리예요. 맞아요. 그리고 루카스 모라 들어가자마자 때려 박았잖아. 네. 어쨌든 여기 또 맨시티 팬 또 맨시티로서는 또 복수할 일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또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예. 봐야 되겠죠? 봐야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